평소에는 TNR 회복하는 고양이들만 있는 그런 회복실이에요. 여기 밖에 나와 있는 아이들도 있네요. TNR 끝나고 이제 치료가 필요한 애들 추가로 이제 치료하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조금 자유롭게 나와 있긴 한데, 얘는 애초에 이제 유기 고양이였어요. 구내염이 너무 심해서 구조가 됐고, 데리고 오니까 이제 복막염도 있었고 해서 지금 복막염 치료하고 있고, 복막염 치료 끝나면 구내염 치료도 해줄 예정이에요. 여기 TNR 회복실에서는 몇 마리 정도까지 케어가 가능하세요? 지금 현재 테이블이 30개 좀 넘고 그 위에 이제 케이지를 올려놨거든요. 얘네들이 화장실 모래며 모든 분비물이나 털이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떨어져 앉으면 가라앉으면 바닥을 소독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짱이 있을 때보다 훨씬 방역에 조금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해서 지금 모두 다 테이블 위로 띄워놓은 상태예요. 얘도 이제 TNR 수술로 들어와서 회복을 하는 애인데요. 얘가 여자이다 보니까 개복 수술을 했는데, 수술한 지 한 12일 정도 되니까 갑자기 뒤늦게 피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가지고 오랫동안 케어하고 있었던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고 관심 많으시다 보니까 이렇게 손탄 애들이 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케어해주면서도 좀 많이 예뻐해주는 편이죠. 길아이들 TNR 하면 보통 여기 회복실에서 한 며칠 정도 지내나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여자애들은 평균 2주 정도 케어하고 있어요. 2주가 훨씬 넘었는데도 수술 부위 오랫동안 낫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많이 아물었죠. 얘도 이제 TNR로 들어왔는데 어깨 쪽에 교상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교상을 치료하는 봉합 수술을 했거든요. 아이고. 그런 수술을 해놓은 애들이 면역이 떨어져서 이렇게 호흡기가 많이 와요. 어깨가 이런 식으로 교상을 입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고 이렇게 꼬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는 회복을 좀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여기에 오는 아이들은 밥 주시는 캐머분들이 좀 계시는. 있는 곳만 위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밥자리가 없는, 관리 안 되는 애들은 수술을 해봤자 오래 못 살거든요. 1년 안에 죽으면 어차피 거기에는 다른 고양이가 유입돼서 다시 번식하고 다시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 해에 갔을 때 고양이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거죠. TNR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많이 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 거의 소진시까지 하는데 보통은 11월까지 해요. 포획이 되면 보통은 그 포획된 상태로 병원에다가 갖다 놓고 밤을 보내게 돼요. 그럼 차가운 바닥에 애들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 상태로 다음날 수술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겠죠. 저는 생각을 달리한 게, 포획된 이후에 몇 시에 포획되었던 다 이제 회복실로 먼저 와서 전날 충분히 화장실을 두고 아이들 대소변을 먼저 다 볼 거 보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을 하면은 마취 들어가도 대소변 막 놓는 일도 거의 없고 수술이 너무 깨끗하게 끝나는 거죠. 병원에 이동할 오늘 TNR 수술을 받을 아이인데요. 이제 소독된 계류장하고 소독 세탁된 담요를 이렇게 깔고 덮을 것까지 준비를 했어요.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동하는 곳은 저희 지역의 TNR 지정 병원이에요. 그저께 이제 포획이 된 애고요. 저는 이제 포획되자마자 그 아이를 이제 입원 케이지에 옮겨서 화장실도 넣어주고 밥도 넣어주고 해서 먹는 상태도 보고, 그리고 밤새도록 배변을 어떻게 했는지, 설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거든요. 설사 있는 경우에는 사실 그 바로 중성화 들어가는 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범백 검사를 해서 이제 아이들 상태를 다 병원에 가기 전에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많이 처치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사전에 마취 들어가기 전에 미리 체온을 좀, 계류장 무게랑 담요 무게를 계산을 해놓고 있거든요. 2.3곱하면 2.3. 콧물. 이제 수술 들어가면 한 30분 동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안구가 말라서 막 쪼그라들어요. 들어가기 전에 넣어주고 있어요. 이게 촉촉하게.
그 오날 매트 위에 고정을 시키고 있거든요. 수술 후에도 나가고 체온이 내려가지 않고 해수액 처치도 다 해주시고 해서 훨씬 부드럽게 깨어나는 게 있어요. 네, 수술은 잘 끝났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빨 부러져 있네요. 이런 것들 많이 아프거든요. 추후에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구내염은 없는 것 같고 발을 많이 다쳤네. 포획틀에 잡히는 상태에서 빨리 옮겨줘야 되는데 시간을 지체하면 애들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많이 다쳐요. 진특 있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샌드백 바르는 거는 여기다 그 핥지 못하는 부위에다 발라줘야 되거든요. 한 곳에만 바르면 또 피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나눠서 제가 이제 일개 캣맘으로 봉사를 하면서 TNR을 했었을 때 TNR 해놓으면 애들이 사라지더라고요. TNR하고 방사되는 고양이를 제가 한번 케어를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고양이들이 건강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뭐 1년 안에 사라지고 그러면은 과연 그 TNR이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동네 고양이들한테는 회복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에도 좀 케어를 받고 수술 후에는 충분한 케어, 완전한 건강한 상태에서 나가야 이 TNR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TNR 과정에서도 아픈 애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그냥 내보내는 것 없이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TNR을 이제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APMS라고 해서 animal.go.kr에 다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예산이 이제 늘어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양이들을 수술을 했거든요. 이렇게 3년씩이나 열심히 했는데 21년도에 별로 효과를 못 봤어요. 길에서 살리는 방향으로 좀 TNR 케어를 했었어요. 2023년으로 들어서면서 반쪽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 수치가 올해도 비슷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그 유기동물 수랑도 관련이 있어요. 15소로 들어오는 고양이들이 90% 이상이 꼬물이들이에요. 거의 200마리 가까이 되다가 이 TNR 수요가 줄어드는 이때에 맞춰서 들어온 숫자도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38도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수유 중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3달 미만의 아이들을 수유하고 있는 엄마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를 할 때 애기들이랑 다 같이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실에서 같이 있다가 최대한 입양을 보내고 애기들을 입양이 끝까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엄마랑 같이 나가게 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게 길에서 개체수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잠든 거를 아이고 일어났어요. 아이고 길에서 살 수 없는 유기된 애들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저희가 평생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침대방이라고 침대를 따뜻하게 놓고 애들이 이제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좀 자유롭게 지내는 방이에요. 이제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TNR 과정에서 발견된 유기 고양이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큰 부상을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남아서 평생 동안 지내는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가 한 120 정도 저 안쪽까지 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하남에 이제 또 재개발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TNR 요청이 들어와서 나가서 데리고 왔을 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주시켜야 될 애들도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또 약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대거 들어오면서 올해 후반기부터 갑자기 좀 애들이 늘어서 좀 걱정이에요. 여기는 이제 합류방이에요. 예. 중증으로 아픈 애들이 격리가 되어 있는데 나이도 많고 신부전이나 구내염 앓는 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얘가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제 TNR 해주려고 데려와서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시력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호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면 좀 넓은 데서는 좀 불안해하고 있어서
그 얘는 후지마비를 앓고 있었는데 약간 멀쩡할 때 포획틀에 들어와서 TNR 수술을 했었는데 회복 과정에서 아이가 아예 일어나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마비가 왔고 얘는 못 걷다가 지금은 회복해갖고 어느 정도 잘 걷는데 다리에 힘은 좀 없어요. 똥오줌은 이제 자기가 싸지를 못해서 배변 유도를 좀 해주고 있어요. 애기들 배변 유도 하듯이 쳐주면은 이렇게 오줌을 싸요. 이렇게 해줘야지 또 싸고 그래서 시간마다 이제 와가지고 계속 배변 유도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적응이 완료된 애들은 자유롭게 옥상도 산책을 하고 있어요. 네. 바깥을 즐기는 애들 있고 네. 또 야외파가 있어요. 밖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오늘 조금 날이 낮부터 풀려가지고. 한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네. 아침에 딱 와보면은 애들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예. 눈을 밟고 엄청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얘네들이 추워도 이제 바깥바람 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지낸 애들은 옥상하고 이제 자유롭게 네, 왔다 자유롭게 갔다 왔다 하는데. 갔다 하고 여기에 이제 완전히 적응된 애들이 지내는 공간이에요. 이제 입양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여기 좀 안내해드려서 여기서 좀 시간 보내고 놀다가 가시게끔 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얘가 원년 멤버예요. 2018년도부터 있었거든요. 입양이 안 된 불운의 아이지만 어렸을 때 도로가에 쓰러져 있었고 구조를 해서 이제 데려가서 보니까 복막염. 그 당시에 복막염이 처음 나와가지고 그 약을 사용해서 치유했던 아이예요. 제가 산업재를 전공을 했고 앱과 웹을 이제 꾸준히 만드는 일을 해왔었고요. 그걸로 이제 지금 여기 운영하는 거에 좀 보태가지고 운영을 이제 병행하고 있어요. 거의 업력은 17년 넘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이제 창업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창업 경진대에 나가서 저희 팀이 우승도 하고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한테 좀 빠지다 보니까 약간 소홀하게 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회사 운영도 하시면서 사단법인 야옹 네. 안녕도 병행을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래서 집에 갈 시간이 거의 없고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아이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우잠 자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해야 할 일들 하고. 그러면 야옹 안녕 사단법인 설립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가 민간단체로 시작된 거는 2018년도고요. 이제 사단법인으로 추가로 설립한 게 2020년이었고 지금 법인은 4년째 그리고 민간단체부터 시작한 거는 7년째 운영 중이에요. TNR 사업의 위탁은 병원이 맡고 있지만 저희가 그 병원들이 아이들 수술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게끔 옆에서 협조하는 봉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뭐 어떤 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는 순수 100% 봉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TNR의 목적이 고양이들 개체수 조절 쪽에 이제 네.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좀 TNR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공존의 의미로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맞아요. TNR이 효과가 있으려면 수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된 고양이가 길에서 건강하게 살아서 영역을 지켜야 효과가 있어요. 영역을 지켜내지 못하면 새로운 고양이가 들어와서 또 거기서 출산하고 또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 건강한 TNR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길아이들 밥도 주고 계시다고요? 네,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사실 제가 주는 곳은 집 근처와 저희 회복실 근처 고양이들이었는데 제가 TNR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사를 가신다거나 몸이 아프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떠하는 자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30군데 넘게 밥을 매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데 지금 회복실에 있는 아이들 케어도 하시고 120마리 아이들 따로 돌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비용들은 어떻게 충당을 하세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저희 300만 원이 넘는 임대료 그리고 공과금을 매달 납부를 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 알려지지 않은 단체다 보니까 후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후원이라는 것이 아픈 아이를 막 구조해서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모금 활동하는 곳에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런 TNR 회복실 활동하는 것에는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작지만 한 단체의 장으로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길에 사는 고양이들이 예산 낭비 없는 TNR 수술을 받고
또 그것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모든 활동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를 하고 자료화해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